최근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카메라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문제 학생들만 모아 동방예의지국의 문화, 한국어 교실에 몰아넣고 그 변화를 관찰한 것이었죠. 그러자 갱생 불가일 것 같던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만에 급격히 달라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다는데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요즘 해외 방송에서 뜻밖의 한국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The toughest woman in the building, Mi Chan, handles her business tonight in her return match. Mi-chin? It's kind of a nickname. It means crazy in Korean. Am I supposed to remember this? Okay, it's kind of Korean symbols, so ya, niet, gyut, ya. 我怎么知道？啊，是吧？ 그만큼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도 한국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한글, 한국어가 깊이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프랑스 지하철에서 깜짝 방송된 한국어 내용이 뜨거운 화제가 됐었죠. 한국 사람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이 한국어 안내방송은 지난 12월부터 파리 지하철 1호선 열차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명소 인근 지하철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동안 파리 지하철 공사는 불어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로만 해당 안내방송을 해왔는데 한국어로 방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싶긴 하지만 일처리도 느리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계 제1의 관광도시 파리의 주요 지하철역에서도 결국 한국어 안내방송을 한다는 것은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마저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수업을 정규 편성하는 외국 학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학교에서 일찍부터 한국어 수업을 도입해 왔는데요. 원래는 LA나 뉴욕 등 대도시 위주였지만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이제는 미국 전역의 소도시들까지 곳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학교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학교들이 한국어 수업을 정규 편성하는 데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우는 미국 학생들, K-팝은 당연하고 한식 한국 사람들의 문화, 이런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한복과 여러 예식들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한국 펜팔 친구가 미국에 놀러와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줘요. 학생들은 수업에서 고운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의 전통 하회탈도 써보고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방예의지국의 문화, 즉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선생님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등 저절로 인성교육도 함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죠. 또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나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한국 사회의 미덕을 체득하면서 공부를 잘 안 하던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더 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들 덕분에 미국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어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쉬워졌죠. 글자 안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글자를 읽는 것은 가장 쉬운 언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글자 한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만에 한글을 다 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읽는다고 그 의미를 다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 문화나 사상, 철학 등 사고관의 확장을 경험하면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이 단순히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한국어 수업이 이렇게 뜻밖의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퍼질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네요. 미국 학교의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통해 다른 문화, 다양한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의 직업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미래의 기회를 열고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니까요. 한국어는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훌륭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한국어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진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학들에서도 한국어 강의는 항상 수강 신청 경쟁률이 피터진다고 하죠. 요즘 특히나 한국어 교육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20년 전 사라졌던 한국 관련 학과가 부활하자 대학마다 지원자가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다는 프랑스. 파리 명문대학들의 한국어 전공 지원 경쟁률은 너무 치열해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 대입시험에서도 한국어는 제1, 제2 외국어로 필수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죠. 한편 이러한 와중에 중국어나 일본어의 인기는 급격하게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BBC 또한 유럽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한국 학과 학생만 증가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유럽에서 외국어를 배운다 하면 일본어가 강세였는데 요즘에는 일본어 강의실이 텅텅 비었다고 하죠. 미국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외국어를 배우는 수강자들 중 중국어와 일본어는 13%나 줄어든 반면 한국어는 오히려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류 문화가 패션, 음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글의 인기는 언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한국어 때문에 새로운 직업군까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 문학계에서는 이제 한국 문항이 좋아서 번역이 뛰어든 3세대 번역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국 문학 번역으로 세계 3대 문학상 부커상을 수상한 데버러 스미스처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번역가들이 등장했다는 것도 한국 문학 세계화의 긍정적인 실효탄이라고 볼 수 있죠.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해 번역에 매달리는 이들은 최적의 어휘를 찾아내기 위해 거듭 고민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번역을 해낸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번역으로 한국 문학이 외국 독자들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게 읽히는 단계에 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제 문학도 한류의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갈수록 급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 다양한 범위에서 우리 한국 문화가 더 널리, 더 새롭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